그날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건 20년 차 베테랑 택시기사 강원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던 날 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강원준 씨는 초록불로 바뀌자 서서히 출발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정면에서 돌진해온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오량은 생각도 못했죠. 거기는 직자가 아니고 직진 우선이고 이제 직진을 받아 가는데 상대방 차가 그냥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신호를 착각하고 달려온 상대 차량.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었다는 건데요. 충돌하는 순간 괜찮아요. 충격은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뒤에 손님도 그 당시에 막 이제 부딪혀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럴 때 자기도 깜짝 놀랐죠, 저때.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었죠. 이제 아찔한 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충돌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제보자와 다르게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아유, 괜찮아요. 얼굴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를 했으면 앞좌석 시트와 부딪히질 않았을 건데 최근에도 앞좌석은 매는데 뒷좌석은 거의 매는 걸 못 봤어요.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현저히 낮았는데요. 안전벨트 하라면 이거 안전벨트 하나 마나 이거 왜 하냐고 안전벨트 하는 자체가 성가시럽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한 번은 이제 술 자신 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안전벨트 안 한다 못 한다 그래가지고 지구대에 가서 그분하고 실랑이 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뒷좌석에선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 걸까요? 승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는 게 불편해. 아 그렇지. 뒷좌석에 앉아 장거리를 간다든지 이러면은 매는데 그냥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예. 거의 좀 안 매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뒷좌석도 해야 돼, 얘. 뒷좌석은 좀 안전하다 생각했고, 택시는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 실제로 뒷좌석은 앞좌석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걸까요?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뒷좌석이 사고 났을 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같은 경우가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전띠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상해율로 보면 5배 정도 상해율이 높아지고요. 동승석 같은 경우는 8배, 뒷좌석은 9배 정도로 점점점 운전석이랑 멀어질수록 상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전벨트 제대로 매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허리띠는 골반에 오도록 한 뒤 딸깍 소리가 나도록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에 목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머리 지지대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지대 아래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고 뒤통수 중앙에 오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또 다른 제보자 민호 씨. 코로나가 한창 많아져가지고 외출이 좀 어려웠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계속 이제 어린이집에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떠있던 5 식구. 그러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제가 저 차 왜 저러지 하면서 급하게 이제 핸들을 꺾었고요. 그래서 저 차를 피해보려고 했지만 피해가지고 거의 360도 돌았어요. 차는 전손 처리를 해야 할 만큼 크게 파손됐는데요. 문제는 뒷좌석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괜찮니 계속 이렇게 만져보면서 안 괜찮은 데가 없는지 이렇게 먼저 확인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아이의 가벼운 팔 부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아이 모두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한 가정이 파괴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아이를 차에 태울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을 따랐기에 민호 씨 아이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꽉 잡아줬던 건 카시트거든요. 카시트가 없었으면 애들은 어디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내동댕이 쳐졌을 거예요. 가끔씩 이제 큰애가 카시트에 앉으면서 이제 동생들한테 우리 카시트 잘해야 돼. 카시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짠해요. 실제로 카시트는 충격 완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6살 아이 모형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승용차가 시속 48km로 정면 충돌할 때 카시트와 일반 안전벨트의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중상해 발생률이 19%인데 반해 일반 안전벨트를 맨 경우엔 위험성이 2배 이상 높은 38%였는데요. 안전벨트가 아이의 목을 압박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아이를 카시트가 아닌 품에 안고 타는 보호자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 아기를 안고 타시는 분이 아기 위쪽으로 안전띠를 매시면 내 체중까지 아기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기는 따로 앉는다. 이렇게 되면 이 아기는 또 에어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기를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차량 안에서 아기를 안고 주행을 한다?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카시트, 올바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이의 나이와 키, 체중에 따라서 적절한 카시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카시트를 선택했다면 차량 뒷좌석 시트 속에 있는 쇄골이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카시트와 결합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딸깍 소리가 나도록 고정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가슴과 골반에 안전벨트가 오도록 조정해주면 안전하게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최악을 면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안전장비입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2018년 9월 28일 이후부터 의무화가 됐으니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안전벨트를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온 부상자 중에서 매년 70명 내외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 차량 탑승자의 15% 정도는 안전벨트를 안 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벨트가 없는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이른 아침 영우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말로 설명 못해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중앙분리대가 끝나고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거에 가려서 오는 걸 전혀 못 봤어요. 눈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가니까 그때는 손도 발도 막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불쑥 중앙선을 넘어와 불법 유턴을 시도한 오토바이.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이 붕 떠서 날아가는데 두 바퀴인가 세 바퀴 구르시는 것 같던데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일단 2차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치웠고요. 그리고 한 분은 머리에 피를 흘리시긴 했는데 전혀 그런 장비를 안 하셔가지고 안타까웠어요. 아찔한 주행을 하면서 안전장비까지 착용하지 않은 두 사람. 무척이나 위험해 보이는데요.
환자가 2명 발생했는데 팔 쪽에 이제 부러진 것 같이 이제 변형도 있었고요. 한 분이 좀 심각하셨었어요. 머리 쪽에 출혈이라든가 의식 상태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갖고 머리 쪽으로 좀 손상이 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돼갖고 번역 외상센터로 이송됐거든요. 오토바이와 차의 파손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탑승자들에겐 결코 작지 않은 부상을 남겼습니다. 근무를 하면 오토바이 단독 사고라든가 차량 사고 나는 거가 절반 이상은 꼭 한 건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넘어졌는데도 헬멧 안 쓴 것 때문에 신경 손상 때문에 뭐 하반신 불구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안전장비 안 한 상태에서 많이 다치는 데가 머리, 얼굴, 쪽 상체 위주로 많이 다치더라고요. 실제 이륜차 사망사고에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경우는 약 41%.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맘때쯤 안전장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지금은 날씨가 덥죠. 그래서 운전자분들께서 턱끈을 이렇게 내려놓고 바람이 들어가게끔 착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사고 났을 때 벗겨지거든요. 안전을 위해선 턱끈을 느슨하지 않게 단단히 조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덥다 보니까 슬리퍼를 신거나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조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든지 그럼 넘어지면 또 2차 사고거든요. 다른 사람의 안전도 아니고 내 안전인데 안전하게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보자는 평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자켓도 많이 입고 타는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으려고 옷을 벗다가 다시 부랴부랴 나가느라 자켓을 벗어두고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나 사고가 날까라는 약간 안일했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방심했던 그날, 제보자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주유소에 들어서려 했다는데요. 그냥 멍한 뭐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당황한 사이에 몸이 뒤로 확 제껴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땅에 꽂혔던 상황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몸을 추스리려고 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거는 살면서 처음 느껴본 고통이었어요. 뒤따라오던 차에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 큰 부상을 남겼습니다. 외상 전문 센터 쪽으로 이동이 돼서요. 12시간 수술하고 골절만 3군데고 인대 파열된 곳이 총 4군데요. 위험천만했던 사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머리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헬멧을 안 썼으면 정말 크게 다치거나 안 좋게 말하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헬멧을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고 덥고 그래도 항상 조심하게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불편하니까, 별 문제 없었으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장비 착용을 꺼리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생과 사,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